이태원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술, CPR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CPR에 나섰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 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송득범 변호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심폐소생술, 위급한 환자를 구하려 한 용기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보니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먼저 이 CPR로 오히려 환자를 크게 다치게 했다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을 경우 응급처치를 한 이 행위자가 처벌을 받는단 말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아닙니다. 형법 제22조에서는 긴급 피난 조항을 두고 있어서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조각해 주고 있고요. 또한 민법 제735조에서는 긴급 사무관리 조항을 두고 있어서 급박한 위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무를 관리한 때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가 직접적인 조항에 해당할 텐데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급한 자에게 응급 처리를 하다가 재산상 손해와 사상을 입힌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감면한다는 내용의 면책 조항이 존재합니다. 네, 또 한편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남성들이 CPR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혹시나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할까 봐 좀 주저했다는 건데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만 하는데 추행의 고의 없이 심폐소생술로 인한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만약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른바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행위에 모두가 좀 적극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해야 할 법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다만 우리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인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까지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국회에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입법에 이르지 못한 바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을 경우 용감한 시민상처럼 사회적인 보상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득범 변호사였습니다.